이제 씨나 헛소리 말고 야 죽어 이 나갔냐? 그래도 뭐 먼저 끊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그냥 다 듣고 있어요. 확 죽이려고 얼마 내 죽을 때 같이 가자. 그 사람이 딱 생각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고 속으로 울면서 다니고 있다고.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이 시간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이곳은 운전자를 안전하게 모시도록 해주는 이른바 대리운전 콜센터입니다. 네,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가세요? 그런데 이런 콜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데요. 하다 치지 말고 당신들이 뻔히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이에요. 콜트를 받으겠습니다. 잠시만 하겠습니까? 이거 봐, 씨. 뭐 이렇게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괜히 화를 막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시는 분들도 뭐 그럴 때 좀 제일 스트레스 받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여보세요? 제가 검정고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중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네, 1 더하기 네. 가로 열고 마이너스 7은 몇이죠? 예, 마이너스 6이 정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가로 열고 마이너스 9 닫고 플러스 2 가로 열고 마이너스 9, 닫고 예, 플러스 2 플러스 2고요.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무래도 처음에 고객님들은 자기가 처음 말한 단어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확인을 차 몇 번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왜 바로 못 알아듣냐. 대리운전입니다. 네. 그 어떤 전화에도 화를 내지는 못합니다. 네, 고객님. 네, 고객님. 그들은 상냥하게 친절하게 모셔야 하는 고객님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먼저 끊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그냥 다 듣고 있어요 그냥. 아,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네, 그냥 듣고 있던지 진짜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저희도 뭐 항이나 이런 데 다른 데 넘기는 데가 있어서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서 저희는 다른 접수를 하던지 하고 그래도 안 끊으려고 하면 뭐 정 안 되면 죄송하다 그러고 끊고. 아, 먼저 끊으면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언제 그래야 되냐고 현재 안 되면은 이제 씨나 헛소리 말고 야 죽어 이 나갔냐? 여보야가 있는데 혼자 달라는지 참 밤마다 괴롭다. 매번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상습적인 고객들까지 그럴 땐 정말 몸이 다 굳어버릴 지경입니다. 네, 더 가십니까? 되물으면서 이렇게 번호를 보면 그 번호잖아요. 그러면 다 순간 움찔움찔하죠 그냥 접선들이. 이제 뭐라 하겠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최대한 기분 좋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무한다 싶은 고객이 있을 땐 전화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직원 자긍심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음주운전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한 집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대리운전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러한 고객들을 첫 대면하는 고객들과 첫 대화하는 그러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고객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다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를 하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콜센터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받는 접수 전화는 많게는 10,000건도 넘는데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이 모든 전화를 빠르고 친절하게, 확실하고 성실하게, 또 완벽하게 받아내기란 정말이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비행기 이제 승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텔레마케터
그다음에 또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을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좀 억압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일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보통 서비스 업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백화점 직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뭐 상품을 직접 입으셨어요. 입고 이제 단순도 변심으로 인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건데 입은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본인이 입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면서 당연히 백화점이니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난 내가 입기 싫으니까 무조건 해달라.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고객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든 품질에 대한 불만이 됐든 간에 이런 불만은 매장이나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고스란히 받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뭐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아니면 뭐 데스크 위로 상품을 집어 던지신다거나 뭐 좀 폭언을 하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실제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감정 노동자들은 이런 폭언이나 비상식적인 행동에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으로 이렇게 내방하시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제 언제 어떤 고객님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이제 긴장하면서 좀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몸도 많이 굳어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고객님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서 좀 위축감도 많이 들고. 특히 백화점에서는 악의적인 소비자를 뜻하는 블랙 컨슈머로 인해 불안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화낼 일이 있어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돼도 그들은 매일 고객들 앞에서 표정을 감춘 채 애써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걸 앞에서 표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소리를 지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웃으면서 고객님 소리 지르지 마시고 좀 차분히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앞에서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 감추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 한 조사에서도 감정 노동자들은 일할 때 자신의 기분과 관계없이 웃는 경우가 많다는 답을 했더군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서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요. 대체로는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왜곡이 된다거나 오해를 산다거나 또 이렇게 좌절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본인은 화가 나는데도 사실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화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조화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감정을 숨기는 가면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다 샀잖아. 고기 서비스라고 달라고. 이렇게 샀는데 이거 저거라고. 유튜브에 이거 믿겠나? 야, 니가 뽑아라. 어? 이거 먹고 내가 안 물려 뒤지면은 니가 못 살려줄 거가. 야, 나 이거 못 먹어 니가. 고기 빨리 한번 갖다 줘. 어? 야, 알다가 무슨 며느리가? 어? 니가 내가 그런 거 먹어 불판 갈아줄게 알바 이가. 말이 심해? 야, 내 말은 심하고 고기 상관 안 심하다. 호텔가 고기 보니까 사람 못게 보이나? 어? 분노라는 감정이 오래 쌓이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자꾸 무기력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그런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자꾸 피곤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회사에 가기 싫어지고. 지난해 울산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 사건 기억하시나요? 과중한 업무와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한 고통이 그가 죽음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충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흔히 겪게 되는 일상인데요.
일상 오시는 분이고 오시면 이제 거의 만취해서 오셔서 뭐 저희 후원물품 같은 거 이제 저희는 내려올 때마다 같은 사람을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은 너무 많고 내려오는 지원되는 건 작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드리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매번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주면 이제 욕하시고 욕하고 뭐 전화로 자살한다, 뭐 동사무소 불 지른다, 뭐 신나가지고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라, 뭐 그런 등등의 내용이고. 다음 날도 또 와서 이러시니 정말 답이 안 나오네요. 확 죽이려고 얼마 술 네가 받아줬나 내 죽을 때 같이 가자 강갱을 하자다 내 니하고 같이 죽어. 그 사람이 딱 술 먹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고, 뭐 하루에 한 명만 오면 참 다행인데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 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요. 앞으로 더 하면 될지 덜 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바쁜 업무 속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지금도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결국에는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졌을 때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거 자체를 이제 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밤에 이제 불면증이 생긴다거나 또 화가 난다거나 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무기력감을 느낀다거나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진다거나 불안해지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대해서 좀 잘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겪는 고충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 차비 같은 것도 없다고 시비 걸고 그 목적지도 이야기 잘 안 해놓고 뭐 장난치는 약 해사고 그런 거는 한 번씩 있어요. 야간 작업하면은. 울산의 한 택시 회사를 찾았는데요. 이곳 택시 기사들 대부분은 승객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숙이 남아 오래도록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대뜸, 아저씨 저 택시 초보입니까?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하듯이 야라든지 뭐 어디 가자, 왜 이렇게 운전해, 이런 말투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장사하지, 뭐 그런 말투나, 그러니까 택시하지, 흔한 택시하지. 정말 뭐랄까, 이 속마음에서 이 법이 없으면은 정말 막 그냥 어떻게 한번 한 방 막 시원하게 때리고 싶은 그런 게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니 그걸 또 그렇다 해갖고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사정을 해도 그러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만취해서 뭐 기사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날 하루에 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거를 기사들한테 풀고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무턱대고 반말을 하기도 하고요. 조수석에 앉아 다리를 올리는가 하면 모욕감을 주는 장난에 폭언을 일삼는 행동까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승객들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기사님들 정말 고충 많으십니다. 왜 둘러가느냐 하면서 이제 주먹을 막 휘두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맞아본 경우도 있고, 뭐 11년이 지나도 아직 생각나는 거 보니까 잊혀진 거는 아닙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는 실제로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 여자 승객이 내리다 말고 택시기사를 쏘아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기사의 머리채를 잡더니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자 승객에 계속되는 일방적인 폭행.
과연 택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산하고 났는데 뒤에 아가씨가 안 내려요. 그래서 아가씨가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내리세요. 내려 이렇게 반말했다고 막 시절이 뒤를 머리를 잡당기고 깔치 뜯고 이래갖고 방어를 했는데 방어를 이 상태에서 방어가 안 되잖아요. 손만 잡고 있는데 근데 가슴 만지다 해갖고 그래갖고 나를 성추행자로 몰아붙여갖고 일행이 나서 말렸는데도 이번에는 운전석까지 넘어와 폭력을 휘두르는 그녀. 야,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이날 기사는 할 수 없이 택시를 두고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야구하면서도 막 잡으러 오고 서서 잡으러 오고 난 도망가고 저가 막 뭐 되듯이 막 나는 그 있으면 두드리 맞잖아요. 그래서 사정없이 도망다녔어요. 한 5분 동안 7분 동안 그 근처 그 팔등로 사거리 그 근처를 막 돌아다녔어요. 막 뛰고 도망 피해 다녔어요. 요즘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택시기사들에게 가해지는 폭행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인해 겪는 택시기사들의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 기사들은 이럴 때마다 마음이 닳고 닳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다 끌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권력버스가 있으니까 내가 이 몸엔 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몸엔 못했어요. 내가 진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정말 당할 뻔했다고. 이거 블랙박스 없었으면. 말 못할 이런 고민에 과다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산학금 부담까지. 기사들의 어깨가 참 무거운데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내색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주로 힘든 일,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것 주기가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거를 집에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응어리들. 계속 쌓이기만 하는 이런 감정을 끊어내는 뭐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맷집이 또 좋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몇 대 맞아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빨리 내가 이제 그런 감정 노동이 여기 이게 한계치에 왔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좀 쉬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한테 좀 알리고 그것들에 대해 치료를 받고 이러는 게 좋고요. 앞쪽이니까 기름을 쓰니까. 괜찮은 방법 같긴 한데요. 울산에 치료할 때는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동료끼리 대화하는 정도가 다일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이제 회사에는 탁구장이 있으니까 탁구도 한 게임 치고 또 들어와서 휴게실에서 잠깐 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오락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실질적인 스트레스가 다는 안 풀리죠. 이제 그렇게 솔직히 여운은 다 남아 있죠. 깊게 패인 골이 어디 쉽게 나올까요? 이 정도 되면 감정 노동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휴식도 좀 취하면서요. 또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풀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좀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행히 현재 울산에서는 각 구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둬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감정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세요.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무조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거를 받는 분들, 이제 내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떨어지면서 살기 싫다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우울증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빨리 그것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네가 문제다. 네가 좀 더 고객한테 친절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로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택시기사 장훈 씨는 요즘도 일부 몰지각한 승객들로 인해 감정 상할 일이 덜어 있는데요. 이럴 땐 왜 일을 하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기사들이 속마음으로는 정말 많이 막 울면서 속으로 울면서
다니고 있다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래 얘기하지만은, 막 좀 속마음에는 운다 할까요? 그런 마음이 지금 나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감정 노동자들. 그들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가면 뒤에 눈물을 가린 채 매일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